그리고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요 합판을 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거의 비슷해요. 지난번이랑 거의 비슷하고 이번에도 스승라이트 18지문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그냥 지난번보다 교과서 한 개 줄었다?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갖고 네 합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모의고사는 아직 안 봤잖아요. 6월을. 그리고 이제 스승라이트는 자습선 다 만들었어요. 제가 자습선 다 만들었는데 워크북을 아직 제가 작업 중이라서 워크북이 역시 예상대로 꽤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5강은 다 만들었고 당연히 이제 6강이랑 이제 11, 13강 이렇게 일단 제가 지금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성되는 대로 이제 드리도록 할 건데 네 지금 목표를 언제까지로 해야 될까? 다음 주에 스승라이트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 18지문이거든요. 18지문.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업 두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스승라이트를 끝내면 잠깐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내강을 다요? 네, 내강 다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이 6월 9일이거든요. 그럼 이때쯤이면은 제가 아마 모의고사 자소서를 만들어 놨겠죠 아마도.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모의고사를 들어가는 거죠. 모의고사 들어가면 그럼 모의고사를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이 빡세요. 그렇게 해도 빡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스승라이트 끝낸다는 게 되게 빠른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구나. 잠깐만. 죄송. 계산을 잘못했네요. 다음 주에 끝나고 그럼 모의고사가 좀 남겠군요. 그럼 이때 좀 첨삭 수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시간을 좀 벌 수 있겠네요. 그때 개인 질문 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질문 한번 받아주고 하면은 6월 16일 날쯤이면은 그게 끝날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그러면은 우리 예정대로 2번 이제 그 개인 이제 첨삭지도 받아주고 그 다음 주에 시험 시작. 딱 이 일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일단 노력해 보자고요. 자, 오늘 결과가 윤재, 혜림이, 네, 알겠습니다. 숙제부터 보자. 데일리는 이따가 검사할게요. 수업 끝날 때. 맨 뒤에 체크까지. 오케이. 다 돼 있네요. 오케이. 고생했다. 자, 보자. 맨 뒤에 그 체크 부분 빼먹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좀 잘 봐야겠죠. 그리고 성재는 근거를 안 썼습니다. 파트 4에. 여기는 다 했네요. 아니 뭐 예상했어요. 여기 리듬 뭐 있네?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넘어갔겠죠. 예상했어요. 아예 안 한 건 아니네요. 알았네. 영작도 해야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자. 역시 우리 이 신규생들에게 항상 드러나는 것. 파트 4에 어법상 근거를 안 씁니다. 나는 숙제에 써놨는데. 네, 숙제를 제대로 읽어야죠. 여기 뒤에도 있어요, 아가씨. 자, 보자. 유동 많아가지고 유튜브 못 봤는데. 예상했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기 숙제 갔다가
뭘 할 생각 없어요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다 한 거야? 네, 아니 그거 쓰다 나왔어요. 오늘 서식도 안 되는데. 쓰다 말았다. 어디까지 썼나 좀 보자. 본문 3번까지 한 40%? 자 보자 지민이. 없네. 지민이가 숙제는 잘해와. 좋아, 잘했어. 큰 거 헷갈리는 거를 써놓은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페이지 접어두세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쌤이 뭐 질문 받아주거나 할 때 네가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해석인 다 좋은데 글씨만 좀. 자, 하시는 거 좀 멈추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자습서 그냥 분리해서 드릴게요. 분리해서. 아, 이 서영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단어는 그 스승라이트 전 강 다 뽑았어요. 5, 6, 11, 13 다 뽑았고요. 자, 여기. 자, 그리고 워크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개편한 워크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칭도 좀 바꿨고요. 제가 이런 디자인 센스가 진짜 없거든요. 제가 이런 거 진짜 못 만들어요. 근데 나름 좀 신경 써서 표지도 만들었어요. 표지나 그 명칭도 제가 워크북이라는 명칭도 바꿔버렸고 오아시스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리고 각 교재에 여러분 이름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드릴게요. 자, 혜림이, 서연이, 그다음에 성재, 효석이, 연우. 이름은 왜? 뭔가 좀 더 나만의 것 이런 느낌? 희원이. 완전 다른데. 자, 그래서 이제 각자 이름까지 다 박아놨고요. 그 이제 여러분 그 워크북 구성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좀 시작할게요. 우리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자, 처음에 한번 펴볼까? 펴보면 처음에 이제 이게 파트가 내가 5개인가 넣었어요. 그래서 파트 1 원문입니다. 원문.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자, 잠깐만 같이 좀 보자. 여기다.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잠깐만 앉을게요. 자, 보자 얘들아. 일단 처음에는 한 줄짜리 원문입니다. 그래서 구문분석이나 해석 쓰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숙제로 안 내줄 거예요. 그냥 니네가 알아서 공부하는 용도입니다. 한 줄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파트 2로 넘어가면 쭉 나와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쭉 나와 있는 버전 좀 잠깐만 보자 얘들아.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놨는지 잘 보세요. 자, 역시나 구문분석 해석 안 쓰고 읽어보고요. 읽으면서 해석 안 되면은 색깔펜이나 형펜으로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자습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한 사이클. 이 한 사이클이 끝나면요. 여기 제가 체크박스를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한 번씩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중 가서 선생님 저 좀 깨끗한 원문을 좀 다시 받고 싶어요 하면은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때는 내가 다시 뽑아줄 테니까. 알겠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파트 3 한글 원문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희원이의 요청에 의해서 만든 한글 원문이죠.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한글 읽어보면서 얘는 내용 파악을 기준으로 연습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지금 파트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파트 3개가 쓰는 게 없어요. 숙제가 다 니네 공부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나가는 숙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나가는 숙제는 많지 않지만 니네가 글을 읽어보고 내용 파악하고 이 연습을 스스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쌤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네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확보해 드린 거니까 그 확보한 시간을 니네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성적은 더 떨어질 겁니다. 지난번보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봤을 때 내 판단하에 내가 워크북을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2학기 때 다시 돌아갈 거예요. 다 쓰게 할 거예요. 그때 다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트 4. 여기가 핵심이죠. 세분의 6 일치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문이 아래에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에다 하고요. 각각의 문장은 모두 해석을 씁니다. 이건 써야 돼요. 이거는요. 구문 분석은 안 해도 됩니다. 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표시해두고 니네가 사전 찾아서 직접 뜻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뒤에 답지에 내가 해석을 다 써놓긴 했어요. 그거랑 무관합니다. 그거랑 무관하게 사전 찾아서 니네가 뜻을 다 써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놨고 한 지문당 원래 제가 한 6개 정도 만들려 했는데 한 10개씩 만들었어요. 10개씩. 여기 10번까지 있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파트 5는 이제 종합형입니다. 종합형.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법, 어휘 선택, 빈칸 넣기, 서술형 대비 이렇게 이제 문제를 다 넣었습니다. 대신에 어법의 경우에는 근거를 여러분이 좀 써야 되니까 근거를 쓰기 위해서 아래 빈 공간을 좀 확보해 둔 거예요, 제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9번 문제 같은 거 있죠. Never, already. 이건 어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법이 아니야. 근데 뭐 feeling, felt 이런 건 어법이죠. are랑 aren't 이것도 어법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 이게 너네 입장에서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어법 문제든 어휘 문제든 일단 얘가 왜 정답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써봐 주세요. 알겠죠? 이 근거는 제가 답지에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습서나 아니면 답지 보고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근거가 헷갈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여기 이제 빈칸 넣는 거랑 영작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됐죠? 이렇게 한 세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직접 쓰고 푸는 거는 파트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이 정도 분량이면 지난번 워크북에 비하면 아마 분량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걸요? 이 정도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행평가 때문에 바빠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이 변명이 이제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못했다는 건요, 이건 학습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그냥 학습을 안 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요. 알겠죠? 자, 파트 1, 2, 3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장치를 저는 분명 마련해 드렸고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께서 직접 증명하셔야 됩니다. 저한테요. 증명이 안 되면 뭐라고요? 다시 노가다로 돌아갈 거예요. 2학기 때 명심하십시오. 자, 네, 파일 드릴게요. 파일 다 드릴게요. 다. 전원 다 드릴 테니까 챙기십시오. 자, 여기. 자, 사연해보죠. 다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쓰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설명도 다 드렸고 시간도 좀 많이 지체됐으니까 얼른 가보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스통라이트 5강 다 끝내는 거고요. 잠깐만요. 이거 6강도 그냥 미리 드릴게요. 자습서는 내가 다 만들었다고 했죠. 6강 자습서도 미리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 줘. 워크북은 아직 제작 중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릴게요. 자, 5강부터 보겠습니다. 5강의 1번입니다. 진도 나갔나? 아직 하나도 안 나갔어요? 조금 나갔어요? 밤마다 좀 차이가 있죠? 자, 미리 말하면요. 스통라이트 5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지문 개수는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이 문제가 평균적인 지문 난이도는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서 지문의 난이도는 좀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5강 같은 경우는 4번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4번 제외하고는. 그래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5강 1번 다 피셨죠? 학업 능력과 지능에 대한 혼동.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갈게요. 자, 소재예요. 학업 능력이랑 지능을 혼동하는 거래요. 이걸 잘 봐야 돼.
학업 능력은 뭐고 지능은 뭐냐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학업 능력은요 국영수 잘하는 거야. 지능은 똑똑한 거예요. 됐어? IQ 높은 거. 됐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게임을 겁나 잘해. 상위 0.1%야. 근데 올 9등급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걔는 학업 능력은 낮지만 지능은 높은 거죠. 됐어?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고요. 됐어? 이걸 근데 혼동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s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gathers pace, 기술 혁명이 속도를 얻으면서 education and training are thought, 교육과 훈련이 여겨집니다. To be the answer to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해답으로 여겨진대요. 여러분, 이번 5강에서 이 패턴 있죠? 주어, BPP, 투동사 원형. 지금 이 패턴이잖아. 주어, BPP, 투동사 원형. 보이죠? 이게 한 4번인가 5번 나옵니다. 겁나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It is, PP that, 물론 was로 쓸 수도 있죠. 주어, 동사.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전환하는 거죠. 주어가 로, 동사가 일로. 요거죠, 요거. 해석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일단 자습서에는 제가 다 써놨어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늘 말하지만 주역은 이런 단순한 바꾸는 거 이런 거를 뭐 시험에 내진 않아요. 내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제 좀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자, 뭐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기술혁명의 속도가 붙으면서, 즉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쉽게 말하면 교육과 훈련이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여겨진대요. 기술력이 발달을 한대 얘들아. 기술력이 발달을 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의 중요성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됐어? 아니 기술은 발달하는데 사람은 빡대가리야. 그럼 기술을 못 써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올라가야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가 두 번째 나오는데요. They are라고 나와 있죠? 이 they are는 뭐냐면요. 위에서 나왔던 요 문장이죠. 요거. 통으로 they are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they가 가리키는 건 education and training이야. are 뒤에는 이거 생략된 거죠. are thought to be 어쩌고저쩌고. 요거 생략된 거야. 즉 여기서 말하는 they양은 그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즉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과 훈련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but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우리 그 문제를 이해해야 한대요. 그래,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이 교육이 중요해. 교육과 훈련이 중요해. 그건 오케이 인정.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 그 문제가 뭔데?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뭐가 문제인데? 다음 내용 볼까? Educating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to a much higher standard.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게 is vital. 중요하대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수준이랍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왜? 아까 말했잖아.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기술력이 그대로 있으면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근데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 혁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올라가야겠죠. 당연한 거죠? 자, 아니 막 스마트폰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막 삐삐만 교육받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we also have to educate them differently. 우리는 또한 그들을 다르게 교육해야 한대요. 다르게 교육해야 된다. 자, 교육이 중요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해야 돼. 여기까지 이제 알았어. 교육을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과는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과는 다르게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기존과는 다르게가 뭐 어떻게 다르겠는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주제가 됩니다. 됐어? 자, 볼게요. 문제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The problem. 자, 문제가 있대. 그 문제가 뭐냐? 대절인데요. Present expansion. expansion은 확장이야. 확장, 확대. 요거 잠깐만 보자면 여기에 내가 유의어 써놨거든요. 여기 잠깐 볼게요. expand A가 있고요. expand E가 있어요. expand는 확대, 확장이고요. expand E는요, 소비하다의 뜻입니다. 니네가 잘 알고 있는 expensive 있죠. 여기서 나온다 봐요. 비싼, 비용이 드는.
됐어? 그래서 expand에서 expansive 하면은요 A가 붙으면은 포괄적인 광활한 뭐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우리가 잘 아는 expansive는 비싼 거고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혼동어. 다시 한번 expansion은 뭐라고요? 확대야 확대. 여기서 말하는 확대는 교육의 확대입니다. 교육의 확대.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고 했잖아. 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확대되어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현재 교육의 확대가 is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요. A fundamental misconception. 근본적 오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문제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오해라는 표현 했잖아. 얘들아 오해라는 건 뭡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 그렇죠. 잘못된 것. 잘못된 것. 즉 문제야 문제. 그 문제가 뭐야? 이거라고 이거. 이게 문제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가 빈칸 같은 걸로 되게 좋은 거예요. 됐니? 자, 그 문제가 뭐랍니까? The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아까 우리가 읽었던 소재 나왔습니다. 학문적 능력을요 지능과 혼동하는 거래요. 이게 뭐라고요?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 됐어? 이거의 반대가 X값이에요. 이거의 반대. 됐어? 그러니까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혼동하면 안 된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존과는 다르게라고 했잖아. 이 기존과는 다르게가 뭐라고요? 결국에는 학문적 능력 그리고 지능 얘를 혼동하지 않는 상태로 교육하는 것. 이게 기존과는 다른 교육이에요. 기존 교육은 뭐예요? 이 둘을 혼동한 것. 됐니?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국영수 1등급이야? 너 똑똑하네. 그럼 이건 뭡니까?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결합한 거죠. 이게 뭐야? 기존 방식. 근데 이 기존 방식이 뭐야? 잘못됐다고. 됐어?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르게. 너 국영수 9등급이야? 아 근데 네가 챌린저라고? 너 똑똑하구나. 두 개 다른 거야. 됐어? 학문적 능력과 지능은 다른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르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거 끝난 거예요. 사실상. 됐니? 자, 나머지는 다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 근데 이 글에서는요, 약간 이제 조금 희한한 게 뭐냐면 해결책을 말하긴 했거든요. 이제 문제점이 나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서는요, 교육의 중요성, 즉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당위성을 얘기하고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로 뭘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 글은요. 그럼 어떻게 이걸 혼동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고요. 얘네 둘을 혼동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이어져요. 문제점으로. 됐어요? 자, 여기 for years부터는요.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어를요. 그래서 내가 주어에 체크하면서 갈게. 잘 봐. academic ability야. academic ability. 그 다음 문장은 many highly intelligent people이에요. 세 번째는 many academically able people이야. 됐어? 내가 지금 주어에만 체크했거든? 그러면 academic ability가 얘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학문적 능력이고요. 얘는 지적인 사람이니까 얘는 똑똑한, 지능이 높은 애죠. 지능이 높은. 여기서도 academically라고 나왔으니까 뭡니까? 얘도 학문적 능력이 높은 애예요. 됐어요? 주어가 지금 다르다는 거 이거 잘 봐야 돼. 알았니? 자, 다시 봐봐. 수년 동안 학문적 능력은 국영수 잘하는 건 has been conflated with intelligence. conflate이 바로 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결합하다. 그러면은 지능과 결합되어 왔대요. 지능과 결합되어 왔다는 거는 지능과 혼동했다라는 거겠죠. 지능과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동일시했다. 그럼 우리 동일시하다라는 표현 identify가 있죠. 근데 identify는 자동사거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being conflated를 한 단어로 identifie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 identify with가 뭐뭐와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야. 됐니? 똑같은 말이죠. 얘를 얘랑 동일시했다는 거잖아. 결합했다는 거. 됐죠? 우리가 수동태로 쓴다면 뭐 mixed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conflated로 썼지만요. 다시. 수년간 학문적 능력은 지능과 동일시 되어 왔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 자, 학문적 능력과 지능이 동일시 된 거는 뭡니까?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랍니까? has been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됐답니다. 어떻게 제도화가 되냐면 into testing systems. 말 그대로 검증 시스템, examination, 시험, selection procedure, 선발 절차, teacher education and research, 교사 교육, 연구 뭐 이런 걸로 이제 제도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제도화가 됐다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 이제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평가를 할 때 너 뭐 예를 들어서 국어가 90점이야? 그럼 너는 90점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쉽잖아요. 교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존의 교육 방식을 말하는 거죠. 기존의 교육 방식이야. 기존 교육 방식. 방식인데 이게 뭐라고요? 문제라고요. 문제. 이게 문제라고. 됐어? 그럼 이 문제로 인한 결과가 그 뒷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 뒷문장이 뭐 나오는지 볼까?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국영수는 잘 못해. 근데 똑똑해.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보세요. have passed through education. 교육을 거쳐왔답니다. 어떻게 느끼면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서.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생략됐냐면요. intelligent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됐니? 아니 예를 들어서 국영수 잘하는 애가 있어. 예체능 계열이랄게 미술 잘하는 애가 있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얘는 정량화가 가능한데 미술 실력은 정량화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애가 막 90점을 받았어. 그러면은 너 똑똑하구나.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동일시 여긴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미술을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얘는 국영수는 잘 못해. 막 10점 막 이렇게밖에 못 나와. 예를 들어서. 근데 그림은 겁나 잘 그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이 너 공부 잘 못해.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나는 미술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미술 잘하는 친구는 뭐라고 느낄까요? 나 빡대가리인가? 이렇게 느끼면서 교육을 거쳐왔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 문제라고 문제. 그러니까 이 제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됐어? 근데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마치 보면은 그러니까 학문적 능력은 떨어지지만 지능만 좋은 애들, 얘네한테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반대로 학문적 능력만 뛰어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영수만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도 문제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는지 볼까요? Many academically able people. 그러니까 많은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국영수만 잘하는 애들이었어. 근데 얘네들은 또 어떤 문제를 겪는답니까? Have never discovered their other abilities. 그들은 다른 능력을 절대로 발견을 못했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문장이 전부 다 뭐냐면요. 기존 교육법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헷갈리지 말아라. 그냥 이걸로 끝난 거야. 그럼 이걸 혼동을 안 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왔어. 그건 안 나와 있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기존 교육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아이들의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그거를 좀 잘 살려줄 수 있는 자기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뭐 이런 방향성으로 좀 안내를 잘해줘야 되고 지능이 뛰어난 애들은 뭐 예를 들어 이 지능을 더 자기의 재능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학문적 능력을 높이는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뭐 본문에 안 나왔지만 되니 중요한 건 뭐다? 혼란을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통합과 분리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통합과 분리. 왜 그러냐면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혼동이라는 건 뭡니까?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묶어서 생각한다는 건 그룹핑한다는 거고요. 믹스한다는 거고요.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거고요. 동일시한다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리, 떨어져서 separate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제 apart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apart, 떨어져 있어서. 됐어요? 그러니까 통합, 분리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글에서는요. 그러니까 혼동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혼동만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혼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냐, 동일시 여기냐, 합쳐져서 보느냐, 분리돼서 보느냐, 별개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유의어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지문이요.
요약 문제로도 꽤 나왔었어요. 예전에. 알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볼게요. 두 번째, 식품 마케팅입니다. 우리 주역부가 정말 좋아하는 서술형 패턴이 뭐가 있냐면요. 어떤 정의를 그러니까 어떤 전문 용어가 나오고 그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런 거를 서술형으로 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다짜고짜 식품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이것만 봤을 때 식품 마케팅이 뭔데 하면은 알 수가 없죠. 어떤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식품 마케팅이라는 게 뭔데? 첫 번째 그 정의가 뭐냐?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알려줄게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글이 식품 마케팅을 통해서 식품 선호도에 변화를 준다라는 내용이 중점적이거든요. 이 글은요. 미리 말하면. 그러면은 식품 마케팅이 식품 선호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이 나와요. 과정이. 이 식품 마케팅을 어떻게 하길래 식품 선호도, 사람들의 이 식품 선호도가 달라지는지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 글이.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됐어요? 이 글은요. 이거 알면 끝이에요. 유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식품 마케팅이 무엇이다. 그래서 식품 마케팅이 식품 선호도에 변화를 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이런 식으로 준다. 이 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니네가 도식화할 때도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지? 틀을 내가 하나 잡아준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푸드 마케팅, 식품 마케팅은 refers to any activity, 어떤 활동이든 전부 다 말한답니다. refer to는 그냥 mean이야, mean, 의미하다. 어떤 활동이냐? conducted by a company, 회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활동이래. 어떤 회사냐? in the food, beverage or restaurant industry, 식품, 음료 또는 식당 산업에 있는 회사에 의해서 수행된대요. 왜? To encourage the purchase of its products. 자기네 회사의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요. 됐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농심, 오리온,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우리 제품 좀 사주세요 하고 홍보하는 것. 이게 뭐야? 식품 마케팅이라고. 별거 있어요. 꼭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 운영해. 내가 전단지 돌려. 이것도 식품 마케팅. 내가 편의점을 운영해. 우리 편의점 많이 와주세요. 식품 마케팅. 됐어? 그냥 어쨌든간 판촉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식품업계에서 판촉행위를 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식품 마케팅이라고. 됐죠? 이게 정의예요. 자, 정의 나왔고요. 그래서 식품 마케팅 나왔는데 뭐 어쩌라고요? 주어 달라지는 거 잘 보세요. 주어가 식품 마케팅이었거든. 식품 선호도로 바뀌어요. 오케이? 잘 봐. 식품 선호가 생긴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식품 마케팅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식품의 선호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둘의 연관성을 봐야 돼. 둘의 연관성. 얘랑 뭔 상관이 있냐? 이걸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잘 따라오세요. 식품 선호도는 발달된데 at a very early age, 아주 어린 나이에 발달된답니다. 주로 학습 과정을 통해서요. 제 아들내미가 그래요. 제가 5, 6년 전쯤인데요.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학창 시절에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한 5, 6년 전쯤에 우리 아들내미 데리고 그래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갖고 이제 좀 좋은 이제 소고기집 한번 데려갔단 말이야. 아들이랑 갔는데 그때 와이프랑 나랑 애랑 셋이 먹었는데 27만 나왔어요. 근데 얘가 미친 듯이 먹는 거야. 내가 가끔 인스타 스토리에다 올리는데요. 진짜 밥 한 숟가락 먹으면요 고기를 5점씩 먹어요. 이렇게 먹어 얘가.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가끔씩 이제 주말에 그럽니다. 아빠 배고파요. 이래 얘가. 그래 로나 뭐 사줄까? 소고기요. 소고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로나 이번 주에는. 왜요? 아빠가 돈이 없는데? 아빠 돈 없어요? 그럼 돈 벌어요. 이래 얘가.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약간 이렇게 됐어. 벌써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얘한테 로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러면 이제 얘는 항상 맛있는 거 하면은 소고기 먹어요? 맨날 이래. 이제 거의 공식이 됐어요. 공식이. 자, 방금 뭐라고 했죠? 식품 선호도는요 아주 어린 나이에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교육했어요. 소고기를 이제 지금 벌써 먹이는 버릇을 쓰면 안 되는데 제 실수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일단 확립되면 뭐가 확립되면 이 식습관이 이러한 식습관 패턴은요 are difficult to change 바뀌기 어렵대요. 네, 안 바뀌어요. 소고기 여전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좋아하는 음식 3대장이 있거든요. 1순위가 라면, 2순위가 감자튀김, 3순위가 소고기예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네, 다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부모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대요. 네, 할 말 없습니다. 네, 맞아요. In the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자, 음식 선호의 초기 발달에서는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주로 이제 먹는 식단을 이제 애들도 같이 먹으니까 당연히 부모가 식품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However, 그러나 outside influences 외부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진대. 특히나 middle childhood 유년기 때 아니면 adolescence 청소년기 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주면 이제 뭐 친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광고라던가 뭐 등등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됐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이제 내가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실제로 안 먹어봤어. 근데 이제 친구가 마라탕을 먹으러 가지.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자. 맛있어. 하고 막 먹어. 먹었더니 이제 맛있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내 그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이 아니라 이제 친구에게 받은 영향인 거죠. 또는 비슷하게 이제 그 마라탕이 유행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저기 뭐 먹방 인플루언서들한테 막 이제 야 우리 마라탕 먹는 거 좀 잘 찍어서 해라. 이게 기업이 이렇게 뭐 이렇게 광고비를 주죠. 그럼 얘네가 막 맛있게 먹어. 그럼 그걸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보고 되게 맛있게 먹는다. 저 중국 당면 막 되게 맛있게 먹는다. 나도 가서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외부의 영향력이야. 외부의 영향력.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엄마가 뭘 먹어라 마라 이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외부의 영향력을 받는 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건 뭐였냐면요. 전부 다 식품 선호도에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랑 뭔 상관이냐고. 뭔 상관이냐고. 내가 방금 말했죠. 이 글은요. 식품 마케팅이에요. 소재가 식품 선호도가 아니고요. 그럼 식품 마케팅이랑 식품 선호도가 뭔 관련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푸드 마케팅으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식품 마케팅이 그래서 이런 식품 선호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식품 선호도의 특징을 한번 잠깐 정리 좀 해보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 식품 선호도는요. 어떻게 된다? 일단 초기에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변화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됐어? 근데 이 초기의 결정은 주로 부모님이었단 말이에요. 부모님. 근데 이제 점차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외부의 영향. 자,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심플하게 하면요. 됐어? 그러니까 식품 선호도의 어떤 사람들의 식품 선호도에 대한 경향성을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를 보통은 쭉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식품 마케팅이랑 연결할 거야. 잘 봐. 식품 마케팅은 홍보한대요. 뭘 홍보하냐면 highly desirable but unhealthy.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한, 여기서 바람직하다는 건요 매우 맛있는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지만 건강에는 안 좋은 제품을 애들한테 홍보한다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얘들아, 식품 선호도라는 거는요 식품을 좋아한다는 거잖아. 그럼 식품을 왜 좋아하겠어? 맛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맛있으니까 좋아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기업 입장, 이 마케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애들을 타겟으로 홍보를 하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 한 14살밖에 안 됐어요. 중딩이야. 얘네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야. 마라탕 이런 걸. 그럼 얘네가 이제 마라탕을 한번 먹기 시작해. 맛있네? 그럼 이제 이 식습관이 뭐라? 잘 안 바뀌어. 외부의 영향을 받았잖아. 잘 안 바뀌어 이제 식습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은 마라탕을 먹어줘야 돼.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지금도 어떻습니까? 뭐 축구라던가 이런 대회 경기 같은 거 있으면은 치킨 시키는 게 거의 문화가 됐죠 지금.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럼 얘네가 식습관이 안 바뀌어. 얘네는 죽을 때까지 마라탕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 선호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식품 마케팅이 효과를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한 거라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어쨌든 간 건강엔 안 좋아.
근데 맛있는 거를 일단 홍보를 한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The overexposure to food marketing. 자, 식품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에요. overexposure, 과도한 노출이 presents a public health use to use. 젊은이들에게 공공 건강 문제를 제시한답니다. 왜? 건강이 안 좋다 했잖아. 당연히 건강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니 마라탕이 솔직히 건강에 좋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마라탕 5번 먹어. 건강이 좋겠냐? 아닐 거 아니야.